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비법. 그냥 며칠 전에 나는 오랜만에 혼자서 산책을 했어요. 평소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잠시 멈춰 서서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걷다 보니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힘든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삶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도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것이 타인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의 삶과 행복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 이게 진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느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대하는지가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결정한다는 걸 기억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사랑과 행복, 평화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배신을 당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달콤한 복수다. 어느 날 내가 정말로 기대했던 일이 틀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가 바로 배신이라는 거요.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배운 교훈이 있어요. 고통과 실망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고 심지어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행복이라는 건 외부 사건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행복은 결국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들도 말해요. 마틴 셀리그만 같은 사람들은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요. 즉, 긍정적인 감정, 몰입, 의미 있는 삶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도 상처받고 악의에 반응하기보다는 내면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나 자신의 행복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복수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최고의 증거가 되니까요. 실제로 내가 해본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배신이란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해보고 이를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아 자기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일상에서 작은 긍정적인 순간들을 발견하고 감사해요. 이런 감사함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행복을 높여줄 거예요.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행복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을 당했을 때도 그 상황을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삶은 짧은 여행임을 기억해라. 어느 날 내가 새벽에 산책을 하면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깜빡이는 걸 보며 갑자기 우리 삶도 이 별빛들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삶이 정말 짧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어떤 이는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이름은 딱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짧음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또 심리학자 중 한 명은 심지어 삶의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어려운 경험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야기는 삶이 짧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삶을 짧은 여행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짧다는 걸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순간에서도 기쁨을 찾아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자신만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그것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보세요. 모두의 삶은 각자 다른 여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여정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삶이 짧다는 걸 기억하고 그 안에서 의의와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세요. 세 번째로 베푼 후에는 기대를 놓아라. 얼마 전에 나는 작은 선물을 몇 명에게 나눠줬어요. 그냥 갑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건데 그 뒤로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저를 발견했죠.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지고 뭔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건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가끔은 이걸 해주면 나도 뭔가 좋은 걸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줄 때 그냥 줄 수 있는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인도에는 이런 교훈을 주는 옛 이야기가 많아요. 한 이야기에서는 한 성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는데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성자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줌으로써 오는 기쁨을 느끼며 그 자체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베푼 후에 기대를 놓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 말해줍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크 루소라는 철학자는 사람들이 본래 선하다고 믿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가장 좋다고 했죠. 이런 생각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면 우리 스스로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진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무언가를 줬을 때 뭔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행동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기쁨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 사람이 반드시 뭔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기대를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위한 헌신은 귀중하지만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겨라. 얼마 전에 나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관심사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니까 마음이 훨씬 더 평온해지고 심지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더 의미 있고 즐거워진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부모로서 우리 자신의 삶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중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과 지원을 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과 행복도 엄청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처럼 위대한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살면서 큰 일을 해냈어요. 간디는 자신의 신념을 따르면서도 가족과 사회에 큰 기여를 했죠.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요.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이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건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런 활동은 자신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사랑과 지원을 주되 독립심을 가르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가 되는 건 정말 중요하고 멋진 일이지만 우리 자신의 삶도 정말 중요해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다 보면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얻자. 그냥 며칠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진짜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보통은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무서워서 피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는 나로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마음 한편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런 자기 수용과 사랑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부다 같은 영적 지도자들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그들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무엇인지 하루에 몇 분이라도 깊게 생각해보고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며칠 전에 나 혼자 조용히 앉아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봤어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첫 번째로,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냥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주변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정말 짧고 소중한 여행 같아요. 우리 각자의 여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세 번째로,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주는 게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언가를 돌려받길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행동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여정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 모든 걸 통틀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태도와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대하는지가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길 바래요. 이게 바로 마음 편히 사는 비법이에요. 우리 모두의 여정이 사랑과 행복, 평화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라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비법. 그냥 며칠 전에 나는 오랜만에 혼자서 산책을 했어요. 평소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잠시 멈춰 서서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걷다 보니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힘든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삶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도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것이 타인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의 삶과 행복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 이게 진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느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대하는지가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결정한다는 걸 기억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사랑과 행복, 평화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배신을 당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달콤한 복수다. 어느 날 내가 정말로 기대했던 일이 틀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가 바로 배신이라는 거요.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배운 교훈이 있어요. 고통과 실망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고 심지어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행복이라는 건 외부 사건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행복은 결국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들도 말해요. 마틴 셀리그만 같은 사람들은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요. 즉, 긍정적인 감정, 몰입, 의미 있는 삶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도 상처받고 악의에 반응하기보다는 내면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나 자신의 행복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복수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최고의 증거가 되니까요. 실제로 내가 해본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배신이란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해보고 이를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아 자기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일상에서 작은 긍정적인 순간들을 발견하고 감사해요. 이런 감사함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행복을 높여줄 거예요.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행복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을 당했을 때도 그 상황을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삶은 짧은 여행임을 기억해라. 어느 날 내가 새벽에 산책을 하면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깜빡이는 걸 보며 갑자기 우리 삶도 이 별빛들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삶이 정말 짧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어떤 이는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이름은 딱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짧음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또 심리학자 중 한 명은 심지어 삶의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어려운 경험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야기는 삶이 짧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삶을 짧은 여행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짧다는 걸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순간에서도 기쁨을 찾아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자신만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그것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보세요. 모두의 삶은 각자 다른 여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여정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삶이 짧다는 걸 기억하고 그 안에서 의의와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세요. 세 번째로 베푼 후에는 기대를 놓아라. 얼마 전에 나는 작은 선물을 몇 명에게 나눠줬어요. 그냥 갑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건데 그 뒤로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저를 발견했죠.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지고 뭔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건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가끔은 이걸 해주면 나도 뭔가 좋은 걸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줄 때 그냥 줄 수 있는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인도에는 이런 교훈을 주는 옛 이야기가 많아요. 한 이야기에서는 한 성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는데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성자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줌으로써 오는 기쁨을 느끼며 그 자체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베푼 후에 기대를 놓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 말해줍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크 루소라는 철학자는 사람들이 본래 선하다고 믿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가장 좋다고 했죠. 이런 생각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면 우리 스스로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진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무언가를 줬을 때 뭔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행동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기쁨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 사람이 반드시 뭔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기대를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위한 헌신은 귀중하지만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겨라. 얼마 전에 나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관심사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니까 마음이 훨씬 더 평온해지고 심지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더 의미 있고 즐거워진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부모로서 우리 자신의 삶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중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과 지원을 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과 행복도 엄청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처럼 위대한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살면서 큰 일을 해냈어요. 간디는 자신의 신념을 따르면서도 가족과 사회에 큰 기여를 했죠.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요.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이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건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런 활동은 자신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사랑과 지원을 주되 독립심을 가르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가 되는 건 정말 중요하고 멋진 일이지만 우리 자신의 삶도 정말 중요해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다 보면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얻자. 그냥 며칠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진짜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보통은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무서워서 피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는 나로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마음 한편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런 자기 수용과 사랑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부다 같은 영적 지도자들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그들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무엇인지 하루에 몇 분이라도 깊게 생각해보고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며칠 전에 나 혼자 조용히 앉아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봤어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첫 번째로,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냥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주변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정말 짧고 소중한 여행 같아요. 우리 각자의 여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세 번째로,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주는 게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언가를 돌려받길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행동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여정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 모든 걸 통틀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태도와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대하는지가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길 바래요. 이게 바로 마음 편히 사는 비법이에요. 우리 모두의 여정이 사랑과 행복, 평화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라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비법. 그냥 며칠 전에 나는 오랜만에 혼자서 산책을 했어요. 평소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잠시 멈춰 서서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걷다 보니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힘든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삶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도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것이 타인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의 삶과 행복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 이게 진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느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대하는지가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결정한다는 걸 기억해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사랑과 행복, 평화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배신을 당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달콤한 복수다. 어느 날 내가 정말로 기대했던 일이 틀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가 바로 배신이라는 거요.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배운 교훈이 있어요. 고통과 실망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고 심지어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행복이라는 건 외부 사건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행복은 결국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들도 말해요. 마틴 셀리그만 같은 사람들은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요. 즉,
긍정적인 감정, 몰입, 의미 있는 삶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도 상처받고 악의에 반응하기보다는 내면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나 자신의 행복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복수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최고의 증거가 되니까요. 실제로 내가 해본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배신이란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해보고 이를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아 자기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일상에서 작은 긍정적인 순간들을 발견하고 감사해요. 이런 감사함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행복을 높여줄 거예요.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행복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을 당했을 때도 그 상황을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삶은 짧은 여행임을 기억해라. 어느 날 내가 새벽에 산책을 하면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깜빡이는 걸 보며 갑자기 우리 삶도 이 별빛들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삶이 정말 짧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어떤 이는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이름은 딱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짧음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또 심리학자 중 한 명은 심지어 삶의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어려운 경험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야기는 삶이 짧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삶을 짧은 여행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짧다는 걸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순간에서도 기쁨을 찾아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자신만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그것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보세요. 모두의 삶은 각자 다른 여정이에요. 다른 사람의 여정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삶이 짧다는 걸 기억하고 그 안에서 의의와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세요. 세 번째로 베푼 후에는 기대를 놓아라. 얼마 전에 나는 작은 선물을 몇 명에게 나눠줬어요. 그냥 갑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건데 그 뒤로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저를 발견했죠.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지고 뭔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건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가끔은 이걸 해주면 나도 뭔가 좋은 걸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줄 때 그냥 줄 수 있는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인도에는 이런 교훈을 주는 옛 이야기가 많아요. 한 이야기에서는 한 성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는데 그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성자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줌으로써 오는 기쁨을 느끼며 그 자체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베푼 후에 기대를 놓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 말해줍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크 루소라는 철학자는 사람들이 본래 선하다고 믿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가장 좋다고 했죠. 이런 생각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면 우리 스스로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언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진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무언가를 줬을 때 뭔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행동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기쁨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그 사람이 반드시 뭔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기대를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위한 헌신은 귀중하지만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겨라. 얼마 전에 나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관심사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니까 마음이 훨씬 더 평온해지고, 심지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더 의미 있고 즐거워진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부모로서 우리 자신의 삶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중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과 지원을 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과 행복도 엄청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처럼 위대한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살면서 큰 일을 해냈어요. 간디는 자신의 신념을 따르면서도 가족과 사회에 큰 기여를 했죠.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요.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이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건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런 활동은 자신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사랑과 지원을 주되 독립심을 가르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가 되는 건 정말 중요하고 멋진 일이지만 우리 자신의 삶도 정말 중요해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다 보면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얻자. 그냥 며칠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진짜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보통은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무서워서 피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는 나로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마음 한편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런 자기 수용과 사랑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부다 같은 영적 지도자들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그들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무엇인지 하루에 몇 분이라도 깊게 생각해보고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며칠 전에 나 혼자 조용히 앉아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봤어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첫 번째로,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냥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주변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정말 짧고 소중한 여행 같아요. 우리 각자의 여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세 번째로,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주는 게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언가를 돌려받길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행동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도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여정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 모든 걸 통틀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태도와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대하는지가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길 바래요. 이게 바로 마음 편히 사는 비법이에요. 우리 모두의 여정이 사랑과 행복, 평화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라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